오늘 영상은 그동안에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연애 관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그것은 본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켜추라고 하는 연예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달의 소녀 추 사건을 쟁점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환경 지킴이 컨셉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돌 이달의 소녀 멤버 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켜추라고 해서 지구를 지켜추로 나왔는데 지금은 나지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지켜추로 말입니다. 이 내용은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에 발생하였고 그 분쟁은 지금 갑질이라는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갑질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었고 실질적으로 소속사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연예인 영상을 만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갑질 문제가 있고 명예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갑질 문제입니다. 이거와 또 동일선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명예훼손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은 제가 3년 전에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에 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므로 제가 이 부분에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듯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갑질 부분입니다. 갑질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권력이 없는 쪽을 괴롭히는 행위를 지칭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력은 무엇인가? 돈과 영향력, 위력, 상대적 강함을 가지고 있는 집단 또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괴롭힘은 정신적, 육체적 억압과 착취를 통한 통제를 말합니다. 연예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을 살펴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이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시는 지나치게 과한 형벌이라고 저는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는 너무 약한 형벌의 문제가 또한 존재함도 그 영상에서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갑질 여부입니다. 사실 여부 또는 갑질 상대자와 당사자와 피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인가 또는 허위사실적시인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부분은 앞서 말한 갑질과 명예훼손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제일 먼저 발생했던 것이 바로 소속사와 연예인의 정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문제의 대략적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부와 갑질 당사자 그리고 피해자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추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스텝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고 소속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는 갑질 당사자가 되고 스텝은 갑질 피해자가 됩니다.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추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고 소속사와 스텝은 공동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지만 스텝이 소속사의 강요에 의해 협조한 상태라면 추는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동시에 갑질의 피해자가 될 것이며, 소속사는 갑질 당사자이면서 명예훼손의 주 가해자가, 스텝은 명예훼손의 보조 가해자인 동시에 소속사의 갑질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허위 사실을 날조 또는 유포를 소속사에서 했다면 추는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갑질의 피해자가 되며, 소속사는 명예훼손의 가해자이고 갑질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갑질 피해자라 주장하는 스텝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실체 공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소속사가 스텝의 의견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아이돌이 스텝을 갑질했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떤 스텝이 갑질의 피해자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속자의 추에 대한 갑질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식 발표가 부족하고 카더라 뉴스가 다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카더라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속 그룹의 멤버들을 사랑하는 다수의 팬들이 올린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그동안의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는 유추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쟁점은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이 명예훼손 부분이 소속사 연예인에 대한 공식 발표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발표문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인가? 만약에 해당된다면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려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모두 합당해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목적성입니다. 공연성이라고 하면 전파 가능성인데, 소속사는 인터넷에 기사화했기 때문에 이 공식 발표문으로 인해서 공연성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을 보면 피해자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기사에 연예 활동명 추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하고 이 추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당연히 인터넷에 조회만 하면은 실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정성도 당연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목적성을 보면 목적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의와 비방입니다. 고의는 인터넷 기사를 통한 공식 발표문으로 고의라는 부분은 목적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비방이라는 부분이 과연 목적성에 맞는가라고 본다면 사실적시인 경우에는 비방이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다분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내용이 밝혀져야지만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적시라면 이 상황은 소속사는 발표문이 비방 목적보다는 대중에 대한 정보 전달 목적을 주장하면서 당연히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연예인인 추는 연예 생활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본인은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면 소속사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속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소속사는 갑질 소속사라는 별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속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정산 문제로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명예훼손의 양형기준안인데 이 부분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보면은 징역형의 5년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부분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는 이 벌금조차도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 제 옛날 영상에 올라온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 어떤 것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짓인가 사실인가 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 부분입니다. 명예훼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갑질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소속사에 물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갑질이 허위 사실이라면 추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명예실추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금전적 손해배상은 그동안 정산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정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배상 금액의 미래 추정 손실액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연예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도 손해배상 금액이 그렇게 크게 책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에게는 별로 큰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든 허위든 소속사보다는 연예인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 파기 부분입니다. 갑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속사의 관리자 책임 그리고 갑질 계약 파기의 경중 비교 부분이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속사는 그런 그 갑질 부분이 발생하는 동안에 그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 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고 미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갑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 갑질의 경중이 계약을 파기시킬 만큼의 중한 부분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 책임 그리고 연예인 소속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리를 심하게
혹독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질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전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소속사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갑질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파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들어왔던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켰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을 해고를 한다면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해고라고 보지 않고 회사의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을 유추해 본다면 이번 사건도 계약 파기보다는 그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 자숙하는 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페널티를 줘서 그 연예인에게 경고를 주는 쪽이 훨씬 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그런 문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계약 파기라는 엄중한 그런 행위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유 없는 소속사 일방의 계약 파기와 기한 이익의 상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과연 갑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가장 대립됐던 소속사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아직 명확한 해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정산 문제입니다. 연예인과 연예인 소속사의 정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이슈화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떻게 해결이 됐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정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에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갑질 사건 이전의 추해 정산 관련 이슈를 보면 활동 실적과 비교하여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고 추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전형적인 선비용 지출과 후수입 구조 때문이라는 소속사의 주장 또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번 사건과 이 정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쪽 관련자들의 하나 같은 의견입니다. 수입과 지출 부분을 살펴보면 기획사마다 정산 방식이 다르고 계산 구조도 복잡하여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수익 배분 구조를 보면 보통 단체 매출과 개인 매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 매출이라 하더라도 단체 매출과 똑같은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도 회사와 아이돌 그룹이 몇 대 몇의 지분으로 이 수익을 나눠 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그룹 또는 회사별로 그 비율이 상이하고 개인 매출도 단체 매출과 똑같은 비율로 안분해서 하기도 합니다. 개인 활동이 많은 그룹 멤버에게 불리한 계약이 존재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예단해서 계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산 문제는 선지출 경비정산 방식과 직접비, 간접비 배분 방식, 그리고 회사와 그룹, 회사와 개인의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가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과연 합리적인 배분 방식인지 이런 부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개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구조적인 비리 구조와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내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시고 보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